고려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문제 1번 언어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언어 문제에서 고려대는 공동체와 여론 형성을 주제로 해서 천자분량의 서술을 요구를 하고 있고, 역시 두 개의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쟁점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 그리고 또 다른 제시문을 활용해서 해법과 견해를 서술하되 이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반영해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할 것이라 기존의 고려대 출제 유형을 역시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키워드에 따른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1, 2, 3을 활용해서 공동체와 여론 형성에 관해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제시문 1과 2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논제와 그리고 논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한 400자, 그리고 이러한 논점에 대해서 제시문 3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제시문 3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 100자, 그리고 순수하게 이를 토대로 해서 자기 견해를 쓰는 부분이 최소한 400에서 600자 사이를 오가도록 한다는 이 사실만을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제시문 1과 그리고 제시문 2, 제시문 3의 내용을 잔뜩 열거해 놓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 700자 그리고 800자를 서술한 뒤 자기 견해는 한 200자, 그러지 말고 열심히 살자, 바르게 살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덧붙이게 된다면 결코 고려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작년도 유형 정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시문 1, 2에서는 뭐만 논점만 활용하는, 그리고 논점만 도출하는 그런 의미로서 제시문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쓸 때는 반드시 제시문 3의 메시지를 반영해서 서술하되 2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지켜주도록 한다. 이것이 고려대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시문의 키워드를 보게 된다면, 먼저 1번 제시문에서 개개인은 여론을 만드는 주체이면서도 만들어진 여론에 다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여론의 조사 그리고 여론의 형성 과정의 어려움을 1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을 조사하는데 객관적인 여론 파악이 어렵고, 이 과정에서 신뢰성이란 한계를 동반한다. 나아가서 여론의 형성 과정이라는 것도 과학적인 그러한 물리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정신 영역 그리고 가치 영역을 대신하는 만큼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한다.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하는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제시문 1번에서 지적하는 여론조사와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쟁점을 제시문 2에서 도출할 수 있는데, 제시문 2는 여론이 형성된 여론이 다시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이 다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또 한 번 제시할 수 있는데, 분석해 볼 수 있는데, 특정한 정치, 경제적 세력이 상업 광고의 기법을 통해서 대중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감정적이고 반이성적 요소에 의해서 여론이 형성, 왜곡된 가치관이 정당한 여론으로 포장되어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제시문 2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1번에서는 여론의 형성과 조사 과정의 어려움, 제시문 2번은 다시 형성된 여론이 사람들에게 미치면서 주는 인식의 왜곡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것이 여론을 주고받는, 즉 여론을 형성하면서도 여론에 영향을 받는 현대사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고, 이 이중성 가운데서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견해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되 제시문 3에서 말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계윤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서술하라. 이것이 고대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서술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완적 견해에 있어서는 뜬금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제를 정해서 쓰지 마시고 여론의 형성 과정과 그리고 형성된 여론이 다시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관계윤리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견해를 쓰도록 하라. 이것이 고대 일본 언어 문제의 핵심적인 서술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공동체와 여론 형성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줬지만은 이 과정에서 제시문을 가지고 논점을 도출해낸 논점에 대해서 또 다른 제시문을 가지고 비판적 대안과 적용의 서술을 하라. 골격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보완적 견해에 있어서는 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며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존재라는 이러한 3의 키워드를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키워드를 어디에 이제 여론이라는 현대사의 문제점에 적용해서 녹이는 그러한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반드시 이러한 후반부 서술이 500자 분량에서 오가야 된다는 사실도 머릿속에 꼭 담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 있어서는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공정하게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여론 형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분에 따른 공정한 인식과 자각이 필요하다고 바로 공자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만큼 개개인은 여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과 공동체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여론인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개인은 특정 집단의 왜곡된 여론을 걸러내는 주체가 돼서 잘못된 여론을 걸러내고 이를 통해서 공정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여론이 민의에 반영되어서 이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다란전개의 요체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대에서는 제시문에서 좀 더 확장된 자기서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 이러한 도덕적 장치와 더불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보완과 덧붙임의 서술이 있겠지만 이것이 골격을 이루면 안 될 것이고, 바로 앞부분의 3을 토대로 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형성된 여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서술의 핵심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먼저 전반부 쟁점의 도출 과정입니다. 전체 답안의 2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분량이고, 민주주의는 여론으로 구체화되는 민의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가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의 파악은 올바른 정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때 개개인은 여론을 만드는 주체이면서도 만들어진 여론에 다시 영향을 받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론 정치는 두 가지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우선 객관적인 여론 파악의 어려움이다. 제시문 1에서 드러나듯이 여론조사는 신뢰성이라는 한계를 동반하다. 또 여론은 현실의 다양한 변수와 결합,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하는 강한 유동성을 보여 여론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기계적인 대응 방식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 물리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법칙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은 서로 다르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론이 다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특정한 정치, 경제적 세력이 이와 같이 상업광고의 기법을 통해 대중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합리적 토론과 검증보다는 감정적이고 반이성적 요소에 의해 여론이 형성, 왜곡된 가치관이 여론으로 포장되어 정당성을 부여받는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바로 첫 번째 여론의 형성과 그리고 조사에 있어서의 어려움, 두 번째는 이미 형성된 여론이 다시 대중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것이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이러한 우려의 가능성, 이것이 두 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후반부 서술입니다. 이제 제기된 핵심 쟁점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의 답안을 서술하되 3번 제시문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답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자기 견해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부연하는 그러한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 시민과 정치 집단은 여론을 형성하고 만들어진 여론에 다시 영향을 받는 상호 과정 속에서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만큼 책임과 비판의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재심은 3에서 지적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계윤리는 여론의 형성과 수용 과정에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담는다. 우선 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며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계윤리는 자신의 직분에 따른 공정한 인식과 자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여론의 수용 과정에서도 개인과 공동체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개개인이 사익의 충족을 위해서 조작된 특정 집단의 왜곡된 여론을 걸러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개인이 여론을 만들고 만들어진 여론을 다시 수용하는 과정에서 관계의 윤리와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에 따라서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재심은 3번의 키워드를 여론이라는 부분에 녹여서 서술한 부분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간단하게 덧붙여서 물론 윤리성의 강조만으로 여론 형성의 비합리성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합리적으로 보완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1050자 분량의 학원 측 작성 답안지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